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당신이 SPY, QQQ 한 주당 매수 가격이 부담된다면 SPLG, QQQM ETF는 어떠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대표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인 SPY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SPY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 미국의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금융주, 에너지주들 고루고루 모든 섹터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요, 0.09%로 매우 저렴하고 배당도 1년에 1.5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0.09%는 배당이 1.50%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한 주당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389불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2021년 3월 19일 종가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9불이면 하나로 하면 이제 한 45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서 한 주당 조금 매수하기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참고로 이 SPY 같은 경우는 SPDR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가 만든 ETF인데요. 이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대 운용사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운용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한 주당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주당 그 매수하는 그러한 가격을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이 같은 운영사가 이제 내놓은 ETF가 있는데요. 바로 SPLG가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이제 SPY에 비해서도 저렴해요. SPY 같은 경우는 0.09%였는데 이 SPLG 같은 경우는 0.03%가 되겠습니다. 배당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주네요. 1.51%, SPY와 비교했을 때 1.50%, 1.51%로 거의 비슷하게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이 SPLG의 이제 메리트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이제 45불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SPY에 비해서 이 389불에 비해서는 매수하시기에 부담감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500개 기업 S&P 500 지수를 추정할 때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이렇게 389불로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면 그 대안으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SPLG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당 가격이 45불이고 또 보수도 저렴하기 때문에 SPY에 비해서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주를 투자하고 있는 ETF가 바로 QQQ ETF가 되겠는데요. 바로 나스닥 100개의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QQQ의 이제 자산 운용사는 이제 인베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6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로서 운용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QQQ 같은 경우는 보수는 0.2%로 이 SPY에 비교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데요. 이것도 배당은 한 0.55%. 아무래도 기술주의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기술주는 대부분 성장주이니까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운용 보수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배당은 주니까 보수 0.2%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QQQ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표 나스닥 100 그 기술주를 투자하고 싶은데 한 주당 가격이 313불이에요. 역시 2021년 3월 19일 종가 기준이고요. 313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되는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6대 자산 운용사인 인베스코가 QQQ 말고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저렴한 QQQM이라고 하는 이 M이 이제 미니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QQQ의 미니 버전을 이렇게 작년 10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이 SPY나 SPLG, QQQ,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릴 SPYG에 비해서는 상장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그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용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은 되더라고요. 한 12만 주 정도 평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보수는 이제 0.15%로 이제 QQQ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요. 근데 아직 배당은 지금 주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가격이 이제 아까 QQQ 같은 경우는 313불이었는데요. QQQM 같은 경우는 이제 128불로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QQQ를 이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면 QQQM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녹색에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SPYG ETF를 가져왔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SPY와 이제 QQQ의 이제 교집합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SPYG도 이 SPY랑 SPLG를 만든 똑같은 운용사가 만든 ETF인데요. 약 230여 개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 중에 500개 기업 중에서 그중에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230여 개의 종목만 추려서 이렇게 만든 ETF가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 0.04%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배당은 또 0.90%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ETF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 교집합적인 이 SPY와 QQQ의 이제 교집합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지만 한 주당 가격이 한 55불 정도 돼요. 그럼 SPLG와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한 주당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SPY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미국 S&P 500 그 지수를 투자하고 싶은데 한 주당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389불로. 그러면 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PLG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100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러한 기술주를 투자하는 QQQ가 조금 부담스럽다. 한 주당 매수 가격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QQQ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PY와 이 QQQ의 이제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에 중점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를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한 게 바로 무엇이냐? SPYG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의 운용사 규모는 모두 제가 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이제 3대 운용사고 또 하나는 이제 6대 운용사이기 때문에 운용사의 규모는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합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각각의 ETF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QQQM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ETF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합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ETF들은 안정적이고 QQQM도 10만 주 이상은 거래가 평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2만 주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QQQM이. 그래서 QQQM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충분히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ETF들을 모두 이렇게 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SPY와 SPLG, 그 다음에 SPYG, 그 다음에 QQQ, QQQM의 이제 보유 종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SPY랑 SPLG, 그 다음에 SPYG는 이제 같은 운영사인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그 자산 운용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름이 보시면 비슷하죠. SP, SP, SP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티커라고 하죠. 그래서 SPY와 SPLG는 그러니까 SPY가 형이고 SPLG가 이제 동생으로 생각하면 보유 종목도 이제 506개, 509개, 그다음 탑10의 비중도 26%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10의 보유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SPY랑 SPLG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이제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PY와 SPLG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투자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JP 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주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라고 해서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PYG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PY와 이제 QQQ의 이제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도 이제 234개의 이제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탑10의 비중이 한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성장성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QQQ와 QQQM은 이제 QQQ가 형이고 QQQM이 이제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도 이제 100여 개 종목으로 거의 비슷하고 탑10의 비중도 51%. 그리고 자산운용사도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사 가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탑10의 보유 종목도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얘네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유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의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총 5년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2021년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은 이제 QQQ가 되고요. 그 다음에 QQQ의 동생인 보라색이 바로 QQQ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제가 SPY와 QQQ의 그런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SPY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인 SPY, 그 다음에 SPY의 동생격인 SPLG ETF의 이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제 형과 동생이 이제 같은 그러한 이제 수익률 곡선을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라색이 이제 QQQM이 되는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QQQ와 QQQM은 이제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198%로 5년 동안 이제 3배 가까운 그러한 수익률을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SPY고 이제 노란색이 SPLG인데요. 역시 형과 동생이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그래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8%로 5년 동안 해서 이제 2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QQQ와 그 다음에 SPY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녹색을 보시면 SPYG가 되겠습니다. 이제 130%로 이제 5년간 이제 2배 반 정도의 그런 성장을 한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오놀드였습니다.